진짜 저 토끼인 줄 알지. 그래서 어쨌든 이준기 말고도 어떤 사람이 또 아니, 뱀상이에요? 선생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누가 있을지. 누굴 말하면 다 알아요. 준호. 네? 준호. 저기 준호. 우리 집으로 가자. PM 준호가 뱀상은 아니지. 뱀상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지.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네. 준호가 뱀상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 옷소매에서 나올 때 완전 이거잖아요. 그럼 그 한 명만 더 해봐요. 그러면. 특히 강아지가 좋다. 이준기는 뱀상이 맞거든요. 이 준호는 약간 그거보다는 아닌데 그거보다 약간 약한데. 쌤이 아시는 범위. 그냥 말하라니까 다 안다니까. 그 아이돌 있잖아. 아이들 다 알아. 진짜요? 그거 있지. 말해봐 일단. 아니 없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얼굴. 그 황현진 아세요? 황현진이요? 네. 황현진은 진짜 뱀상. 황현진이 누구야? 모르시잖아요.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키즈 현진. 얼굴 보여드릴게요. 안 봐도 돼요. 네. 네. 스트레이키즈 혹시 힘찬인가요? 네? 방찬이. 방찬인가요? 네. 이름이 방찬이야. 이름이 방찬이라고요? 진짜 이상하다. 활동명이 이상한데, 약간 방찬이에요. 찬이 더 이상한데. 힘찬도 낫지 않아요? 방찬은 진짜 사람 이름이 있는데 방찬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좀 진짜 실명을. 성이 방 아니야? 아, 몰라. 나 그냥 한 번. 궁금해. 방찬희 뭐 이런 거 아니야? 박찬희. 그러게 나 한 번도 방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황현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찬 본명. 이건 나무 위키 들어가 보면 알잖아. 네, 그럼 이제 그만 넘어가시고요. 잠시만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 그 9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찬방. 근데 진짜 한국 이름이 방찬 이거예요. 방찬.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 치면 그냥 너는 구현지. 구현. 자, 93쪽을 보시면은 2번이 있어요. 다음 각 문장의 괄호 안에 벌써와 니미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지 점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단어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점의 문은 벌써 닫혀 있었다, 이미 닫혀 있었다. 둘 다 맞죠? 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집으로 돌아갔다,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그 친구도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 친구도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미 동그라미고요. 벌써 동그라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 학교에서 했을 때 네네. 선생님 둘 다 맞는, 그러니까 벌써가 이상하고 잘 안 쓰지만 네. 이미가 맞다고 하지만 벌써도 맞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벌써만 맞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아, 근데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벌써 어린애가 아니야, 벌써 다 컸어 이런 의미로. 근데 좀 설명을 드리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미라는 것은 already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미는 확실히 맞아요. 이거는 뭐 사실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네,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 거야. 아니, 넌 이미 어린애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고요? 네네네. 방금 자연스러운데? 네. 완전 부자연스러워. 아니요. 네, 아니요. 진짜요? 부자연스럽다고요? 우리 작은 학사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자, 연자스럽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미는 가능한데요. 벌써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빠르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에라는 의미를 갖는 벌써도 있어요. 같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벌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국립국어원 답변을 보시면 이제 그게 돼 있습니다. 이미가 더 자연스러운 건 맞지만 벌써를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돼 있고요. 마지막에 벌써 일어서려고 됩니까? 네. 네. 그럼 이미 일어서려고 이건 안 돼요. 네, 그래서 벌써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앉아서 없는 거. 네? 저게 뭐였죠? 뭐야? 아니 둘 다 벌써인데 네.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되면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모르잖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니네도 그때 얘기했었나? 옛날에 무영우에 나왔던 정명석 변호사. 아 정명석 변호사. 그 사람 그 사람 닮았었어요. 목소리랑 비슷하다는 닮았어요. 얘기는 목소리는 아니고 얼굴이 비슷해요. 에? 얼굴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상이에요. 이종현 쌤, 백정환 쌤, 정명석 변호사. 아. 이해. 내가 모르잖아. 내가 그 선생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럼 알겠다. 어쨌든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쪽을 보시면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손의 의미를 찾아보고 라고 했을 때 중심적 의미는 기호 몇 번에 해당되겠습니까? 기억. 키요. 네, 기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니은은 뭐에 해당돼요? 일손. 주변적 의미 중에서 일손의 의미를 갖는 거죠. 디귿의 손은요? 노동력. 네, 여기는 이제 노력, 뭐 사람의 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리을의 손은요? 의지.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미음의 손은 그 사람들 계략. 좋아요. 근데 계략보다는 네. 꾀나 뭐 수완. 예. 수능 완성. 아니야, 그 수능 완성이야. 자, 요렇게 단어까지는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배웠던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렵진 않아서 좀 빨리빨리 해봤어요. 자, 우리 은채는 혹시 평가 문제집 가지고 왔을까요? 아 맞다. 변화를 표정. 아, 넌 최성의 세제곱이야, 너 지금. 부피다 부피. 지금 바로 최성의 곱하기 세로 최성의 곱하기 높이 최성이야. 알겠냐? 정육면 제가 다행입니다. 아, 누가 정육면체라고 했어? 내가 이제 정육면체라고 했어. 가로 세로 높이였는데 이게 그냥. 다 세상이니까 정육면책 있어요. 아, 그런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렇구나. 그러면 정육면체가 최성의 면체라고? 그건 아닌가? 정력 최성의 의지. 그 생각은 못 해봤네. 네, 정육 최성의 면체? 그것도 이상하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거, 그 평가 문제집, 민채는 평가 문제집 꺼내시고, 평가 문제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가 문제집을 보실 건데, 페이지가 154쪽부터가 되어 있어요. 154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54쪽에 국어의 역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음 쪽 155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렇구나. 155쪽에 고대 국어 나와 있습니다. 국어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험범위 확정됐습니까? 아니요. 설마-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시험범위 결정 났네요. 그러면 저번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모르겠어. 수학 모르는. 안 들어가겠지 뭐. 아이, 들어가면 너무 귀찮은데. 괜찮아요. 근데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범위가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국어 형성 부분에서 고대 국어 시기는요.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칠게요. 신라의 삼국통일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으므로 동남방언이 기반이었다는 겁니다. 통일 신라 때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후삼국 물론 있었죠. 후삼국도 있었지만 후삼국은 보통 얘기를 잘 안 하고요. 통일 신라 때까지를 고대 국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은 부분을 보세요. 음은 부분에서 니은 부분에 밑줄 하시겠습니다. 된소리 계열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자라는 것이 고대 국어부터 쭉쭉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음을 된소리로 읽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당시 들어봤을 때부터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은 걸 보니 이때 된소리는 없었나 보다
된소리로 읽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한자어를 된소리로 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실제로 중국 애들 발음하는 거 보면 된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모 3번을 보시겠습니다. 표기법은 한자 차용 표기법인데요. 원리, 음독과 석독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음독 밑줄 할게요.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하는 차용법이고요. 석독은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차용법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용하는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왜 웃죠? 이용. 저희 학교 쌤 이름 중에 성함 중에 이용환 그게 뭐야? 아니 난 이름이 이용인 줄 알았네. 그건 너무했다. 그건. 이용하는? 그래서 이용하는 차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뜻 부분은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이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영동군 본길동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맨 첫 번째 영과 다섯 번째 길, 이 두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자는 길다 영자예요. 그럼 지금 이거를 만약에 영으로 읽었다. 그럼 어느 부분을 읽은 거예요? 소리 부분을 읽은 것이고 길로 읽었다? 뜻 부분을 읽어서 석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길동군은 길 부분이 원래는 길하다 길이라고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좋다 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뭘 한 부분이에요? 음독을 한 부분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 선생님이 받은 프린트마다 약간 필기가 좀 다르게 돼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이 동자 원래 같다 동자예요. 근데 영동의 동도 동으로 읽고요. 길동의 동도 동으로 읽으니까 길동 같은 경우는 두 글자가 다 음독이고 영동은 석독과 음독을 섞었다 이렇게 배운 반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배운 사람은 없습니까? 종에 대해서 언급을 아 그래요? 근데 어떤 프린트는 두 개가 다 동그라미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나 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0으로 읽으면 음독, 0을 길로 읽으면 석독,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밑에 사례 2가 나와 있습니다.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고 써있죠? 거칠이라고 읽었으면 뭐죠? 뜻을 읽은 거. 음을 읽은 거. 음을 읽으면 음독이죠. 황종 부분을 황을 거칠로 읽으면 이게 석독인 거죠. 오케이? 네. 네. 황종의 석독이. 네, 황종 부분이 석독입니다. 황이 거칠 황자거든요.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네라는 건 뭐예요?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학교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이거 나한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잖아. 네. 그 다음에 나랑 다시 하는 거잖아. 근데 좀 오랜만에 해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랜만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고대국어 쪽은 몇 개의 자료를 넣어놓고요. 밑줄을 한 글자씩 쳐놔요. 읽는 방법이 다른 거, 원리가 다른 거를 물어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자를 주나요? 아니, 한자는 당연히 주죠. 당연히 줘야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음은 안 줄 수 있어도, 그런 건 안 주죠. 한자는 나오죠. 아유, 당연한 얘기를. 음도인지 혼동인지 석독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지, 그러니까. 아 그렇군. 다만 배운 거에서 나오죠. 모르는 한자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만 잘하시면 돼요. 은채야, 너는 왜 1일 한 10번 허그를 하냐? 1일 10허그야? 아니, 그렇게 양말이 자르는 어감이 너무 이상하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현지야? 그래 뭐 잘 어울리는 건 아까 다 말을 했어요. 정말 같은 너무 귀여워. 은채야, 우리 늦게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 우리 아까 다 얘기 끝났어. 시무룩하다. 다음 괄호 3번에 구결, 이두, 향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결 부분에 밑줄 할게요.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단자로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밑줄 부분에 어떤 말이 없습니까? 형식 형태소.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다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결은 한문, 원문 그대로 쓰고 중간중간 토를 다는 것이다. 네.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두는 밑줄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 어순을 우리말로 바꿔요.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넣는 것은 구결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결과 이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순을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바꿨으면 이두, 바꾸지 않았으면 구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나마 읽을 수 있기 좋은 건 뭐죠? 이두가 아니라 구결. 구결이지요. 물론 구결도 중간중간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두보다는 구결이 좀 더 읽기 편했을 것이다. 이두보다는 구결이. 네, 이두보다 구결. 향차를 읽어볼게요. 어순을 우리말에 맞도록 배우라고. 그렇다면 일단 이두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이두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바꾼 것뿐이고 향차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 우리나라 어순에 맞고 실질, 형식 모두 다 우리말로 한 거. 아시겠죠? 밑줄 하세요.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명사나 동사 등의 실질 형태소와 단어들까지 한자로 표기한 가장 발달한 형태의 한자 차용 표기법이에요. 가장 발달한 형태의 한자 차용 표기법이죠. 문제점은 뭐예요? 헷갈려. 쓰는 사람 위주입니다. 정해진 게 없고요. 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두와 구결은 한자의 어순을 바꾸든 뭐하든 한문 기준으로 가는데 향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통일신라 때 향가를 기록하는 데 정도만 사용됐고요. 이두나 구결은 여전히 조선 때도 쭉 사용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에 나와있죠. 구결과 이두는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사용됐는데 향차는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사용되고 사라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쓰는데 가장 발달된 건 맞습니다만 복잡했고요. 알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명이 짧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할 거냐면요. 선생님 또 프린트 하나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중세국어 아니에요. 어디 갔지? 화장이 아파서. 나와라. 뭐야 너? 고무고무. 아, 여기 나와있네. 자, 뭐가 나왔을까요? 짠.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 이게 뭐야? 완전 그거 같아. 유치원생 같아. 유치원생이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냐? 아니 너무 그 다음에 글자가 크게 오. 이거를 네, 다시 봐봐요 우리. 진짜 되게 현지야, 아 너무 예뻐. 뭐 하는 거야? 선화공주 주. 자, 그러면 우리 소동요도 선생님이랑 일부 같이 했었지만 학교에서 또 그러다 다쳐. 하셨겠지만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해버려서 또 내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중세국어는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중세국어 할 생각이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cannot help ing. 중세주 자,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동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부분과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네. 일단 서동요는 서동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예요. 진짜요? 네, 이거 가짜예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서동은 백제의 천민입니다. 근데 신분서. 이 신라 때 진평왕의 셋째 딸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무모하죠. 결혼하고 싶다. 그럼 일단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종교인 그 불교의 스님인 것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스님 코스프레를 하고 거기 뭐 헬로윈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코스프레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캐왔던 말을 주면서 야, 니네가 노래 하나 가르칠 테니까 이거 한번 불러봐. 해서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보니까 그게 궁중까지 들어가서 이 선화공주가 굉장히 음탕한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니까 넌 도대체 행실을 어디다고 그랬길래 이렇게 소문이 나고 너 누구랑 결혼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번 선화공주 등전 아닙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네, 쫓겨나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불쌍하잖아. 그래서 금을 이렇게 몇 덩이를 준대요. 그래서 이거 급할 때 쓰도록 해라. 딱 주는데 그때 이제 말을 타고 나오는 거를 서동이가 딱 보고 자기가 지어낸 노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위험하시니까 옆에서 이제 호의를 좀 해드리겠다. 에스코트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또 잘 통하네? 그러다 보니 같이 살게 됐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이 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사실 나 같으면 이혼소송 걸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약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깜짝 놀라서 결국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돼서 백제로 가서 삽니다. 깜짝 놀랐어요. 백제가 사는데 이 뒤에서 말을 켜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 원래 가난하니까. 근데 금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좀 팔면 살 수 있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금을 딱 보여줬더니 서동이가 그 우리 집 뒷산에 이거 엄청 많은데? 레알 크크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이만큼 막 쌓는 거야 금을. 근데 이거를 이제 보낼 데가 없잖아. 이거를 자기 아빠한테 보내주면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보낼 수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 뭐 쿠팡에서 뭐 새벽 배송할 수도 없고 아니 뭐 DHL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사를 불러가지고 텔레포트를 시키죠. 야, 착착 앞으로 딱 하고 이게 뭐야? 응? 이거 내 거? 하면서 그럼 얘는 돈 많으니까 내 사유로 인정? 그래서 인정받고 결국 그게 소문이 나서 결국 얘가 백제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델롬 대리다. 네, 될 놈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웃겨요. 나쁜 놈도 결국 왕이 되면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주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선화잖아요. 선화기 때문에 이 선화 부분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음독을 하면 됩니다. 공주는 원래 옛날부터 한문으로 그냥 공주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음독하면 됩니다. 선화 공주까지는 음독을 하면 돼요. 임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5번째 나온 게 임주인데 사실은 님주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님주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요? 뜻 부분을 읽죠. 그 다음에 숨길 은은? 이거 품사 뭐예요? 조사. 무슨 조사? 조사. 보조사죠. 선화, 공주, 님, 은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래서 요게 형식 형태소 부분인 보조사는 음차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실질, 형식, 실질이니까 석도.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슥하다. 이 그슥하다가 지금의 그윽하다고요. 의미상 여기서는 은미희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모르게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그슥하다의 어가는 물론 하까지이지만 우리가 어근이라고 보면 여기까지가 어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라는 게 이제 붙으면 남 그즈지 이렇게 읽어요. 그럼 그슥하다의 요 부분이 모르다의 모르고 요 지가 지금의 부사형 어미 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즈지라고 읽는데 남은 다른 사람이니까 요 남 부분은 어떻게 읽어요? 석독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윽하다의 그슥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어근에 해당하니까
속독을 하는 것이고, 다만 지가 어미 쪽에 해당하니까 음독을 해서 남 그즈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그윽할 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형태로 써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당시 말은 그즈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 그즈지.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한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다. 요게 어떻게 알았어? 라고 써있어요 학교 분들. 예. 얼다 가 얼가. 요게 이제 얼이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얼 부분을 우리가 좀 순화해서 결혼하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결혼한 다음에 여가 나와야 되겠죠. 이 여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조을 량자예요. 량이 아니라 량이에요. 조을 량인데 이 부분은 시집 갈 부분이 얼다 가자니까 시집 가 요 한자는 속독을 하는 것이고 실제 형태 보니까 조을 량자는 량으로 읽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외우세요. 조을 량은 연결 어미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뭐 얼량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얼어 라고 읽으면 됩니다. 어쨌든 형식 형태소인 연결 어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독입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에 무엇을 두다 라는 의미를 갖는 치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해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둘치는 어느 부분을 읽어야 돼요? 음차. 속독을 해야 되겠죠. 뭐뭐해 두고니까 두 부분이 실질 형태소니까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 고는 음독으로 가시면 되겠죠. 얼어두고. 네, 얼어두고. 난 그즈지. 두 줄 봤죠 지금? 그래서 두 줄을 다시 한번 훈차인지 음차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훈, 이렇게 됐죠? 훈,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훈, 훈음 됐죠? 훈음. 네? 네, 일곱 글자잖아 두 번째 줄이. 네. 훈음. 왜 그래? 맞아, 너 맞게 다 했어. 이것만. 뭐가 문제야? 자, 여기까지 해결됐죠? 네. 세 번째 줄은 매우 쉽습니다. 얘가 말을 캐서 살았던 애기 때문에 막둥방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만 훈, 나머지는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마동방이요. 네, 이거를 서동방이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맞둥방 이렇게 읽었습니다. 맞둥방을 해서 그 을이 뭐예요? 조사. 목적적 조사죠? 그래서 남 모르게 결혼해 두고 맞둥방을 밤 실질이죠? 네. 훈독입니다. 순독이 속독이죠. 네, 훈독이 속독이에요. 밤. 예, 밤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의묘을. 이게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밤이라는 부분은 실질 형태 소이니까 이 부분은 훈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조사 의니까 이 부분은 음차로 가면 되죠. 네. 밤에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현대국에서는 애로 쓰지만 옛날에는 이게 양성이잖아요.
의. 밑에 받침이 아래야. 있잖아요. 무정이잖아요. 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 보다. 그래서 밤의,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밤에 토끼 묘자와 새을자가 있는데요. 귀엽다. 이 두 개를 몰래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몰래는 부사니까 실질 형태 소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토끼. 토새라는 뭐 아니면 새끼는 이상하고 뭐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끼, 새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게 읽지 않아요. 이거 예외. 얘는 예외로 볼 수 있는데 몰래요. 이게 몰래라는 의미를 갖는 부분을 묘을을 하나로 읽어요. 묘 이렇게 하나로 읽고 그 다음에 몰이라고 이렇게 읽었으면 이게 몰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독특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음독이에요. 실질 형태 소지만 음독입니다. 왜 따라하죠 내 말을? 자, 그 다음 앉고 가다 요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일단 실질 형태소 부분을 찾아본다면 안 부분하고 가 부분 이 두 부분은 훈차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앉다 포자에 가다 거자니까 이 두 부분은 정확하게 실질 형태소 부분을 훈차로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 건데 네. 갈을 읽었다는 거죠? 가다 거자잖아요. 가로 읽었으니까 네. 훈차란 얘기죠. 그래서 안을포에 안으로 읽었으니까 훈차. 가다 거자에 가로 읽었으니까 훈차. 그럼 이제 두 부분이 남았어요. 두 부분이 연결음이 고랑 종결음이 다를 읽어야 돼요. 네. 그럼 이 두 부분은 일반적으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독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견자입니다. 이 견자로 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위에 나와 있는 조을 양자처럼 이것도 연결어미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견으로 읽지 않습니다. 고로 읽어요? 네, 그냥 고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음차인 거죠? 네, 음차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앉고 가. 그 다음에 다로 끝났으니까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뜻. 뜻 부분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왜 막 비웃어? 맞아. 왜 비웃지? 비웃을만 하지 않아? 아니야. 이걸 읽은 거잖아. 맞아요. 갔다의 다를 읽은 거예요. 뜻의 일부를 읽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속독이에요? 네, 속독입니다. 어이없어. 얘도 예외예요 그럼? 얘도 좀 예외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해설본을 보면 이 같다여라고 하지 않고 다여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어떤 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중요한 건 속독 부분이기 때문에 같다는 종결음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니까 음독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독특하게 속독을 했다라는 점. 갖다 열어놨는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닐 거예요. 맨 끝에 오는 거는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결음이 다로 끝나는 경우에 이게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졌군요. 이게 향가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교할 문서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다. 이 부분은 속독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훈차인지 음차인지를 정리해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줄 첫 번째부터 훈, 다음 네 번째 줄 훈, 훈. 네, 이렇게 가죠. 아, 훈훈이구나. 훈은 맞죠? 마지막 4개 훈은. 마지막 네 개, 훈. 네. 아,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사촌 오빠 이름이 훈이. 어? 훈이? 훈음이라고? 이름이 한훈이에요. 한훈. 우와. 한훈? HH네. 이니셜이. 이니셜 좋은데? HH. 제 오빠랑 같이 시골 갔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동요를 한번 봤습니다. 운전자인데? 사실 이 서동요에 대한 프린트는
학교에서 이제 받았을 때, 아, 이거를 내가 안 했으니까 이제 한 거고, 사실은 중세국어 풀 때는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중세국어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자료는 다음에 선생님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동요까지 이제 우리가 고대 자료는 다 했다. 안 한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대 국어를 했으니까, 아하, 쉬는 시간. 벌써 쉬는 시간? 그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시죠. 식사는 없어.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단다. 예, 또 뭐 답 맞추느라고. 156, 157에 객관식이 5문제거든요. 요거까지만 하고 쉬죠. 한식이 풀어요? 네. 궁금하게 풀어. 누가 어딜 달려나가냐? 내가 애기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애기 꿀떡꿀떡 잘 먹네. 답이 없는데. 인생에는 답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는 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답이 2개일 수 있어도. 비에 다섯 문제요? 네, 객관식이 5문제잖아요. 아, 4번 안 하는 거구나. 네, 4번은 객관식이 아니니까요. 네. 득대죄. 못 보는 거 어떡해.
왜 보이콧을 해? 빨리 해. 답이 없어요. 답이 왜 없어? 그 보이콧은 담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이 힘을 합쳐서 혼자서 보이콧을 하면 그거는 그냥 일탈. 일단은 나누면서. 근데 은지야 이제 결정했어? 아니요? 답 맞추면 돼? 안할 거예요. 왜 안 해? 틀릴 거예요. 왜 틀리는데 왜? 모르니까요. 아니 야 객관식인데 뭐 하나 찍어라 그럼. 이거 인중을 찍고 있네. 자 그럼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야, 거현지, 제가 왜 보였지? 은채가 그랬어. 아 맞다. 아 재밌다. 자 1번의 답은 4번, 2번에 4번, 와 이 나머지 다 틀렸어요. 3번에 1번. 틀렸어요. 왜 틀렸어? 기억은 구결이고 니은은 이두니까 기억과 달리 니은은 단어를 우리말로 쓰에 따라 표기했다. 이게 맞잖아요. 맞네. 너무너무 맞는데? 4번이 기억은 니은과 달리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 소만 한자로 표기했다. 이유가 달리가 아니라 기억과 니은 둘 다 형식, 형태소 같은 것들을 한자로 표기했죠. 지금 3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억과 니은은 그러니까 이제 구결과 이두는 우리 글자가 없던 시기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전부 표기했다. 우리말을 전부 표기한 것은 형찰이죠. 이두나 구결은 우리말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우리말에 맞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사나 어미를 넣어서 읽을 때 부드럽게 읽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말 자체를 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네. 4번은 뭐 풀지 않았겠습니다만 A가 복잡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말에는 잘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실질 형태들은 주로 훈차, 형식 형태들은 주로 응차를 했고요. 거기다 이제 그 중국에는 없는 어미와 조사까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리고 읽을 때도 어떤 규칙성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졌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5번에 4번. 4번. 네, 4번이죠. 이 서기체 표기는 이거는 일단은 서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기체라고 할 수 있고요. 초기 이두라는 설명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두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어미와 조사는 잘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잖아. 만약 이일 실 천대 득죄 서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조사나 어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은 왜 맞아요? 고유 명사만을 표기하던 찾아 표기 방식은 정말 고유 명사만 우리 말에 맞게 한자를 빌려 쓴 거잖아요. 얘는 어쨌든 문장을 우리 어순에 맞게 바꾼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전에 쓰던 형찰입니다. 구결이 고유명사만 표기했던 거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고유 명사와 쓰는 방식 구결 이두는 조금씩 다 달라요. 고유 명사만 쓰는 것을 구결이나 이두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다른 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기 전부터 공주. 고유 명사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다음 6번에 답 5번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고대 국어와 삼국 통일돼가지고 통일 신화 때까지니까 삼국시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쉬는 시간. 아 피곤하네 이것들. 아이고 쉬세요.